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올리면 항상 이렇게 자막에 제 메일 주소를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상권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얼마든지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창업할 때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객관적이고 뭐 저도 나름대로 주관적이겠지만 그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때까지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운영하면서의 노하우,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이 창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 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 한마디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스터디 카페 창업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다. 어떤 입지, 어떤 상권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그 주변보다 어떤 시설과 어떤 책상과 어떤 가구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프랜차이즈로 할 사람들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 개인적으로 개인 스터디 카페를 하려면 주변보다 이런 것 쪽에서는 앞서야지 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렸고, 운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운영에 대한 게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이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치킨집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다른 이런 창업 아이템보다 우리 스터디 카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수익 면에서나 업무 효율 면에서나 업무 강도 면에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매장들은 매출이 좋더라, 운영이 잘 되더라, 손님들이 많더라, 그리고 저도 1년 좀 지났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는 꼭 지켜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카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오토로 운영하시는 분도 운영할 거다, 뭐 알바생 구하고 뭐 청소하시는 분 구해서 그렇게 오토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청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일 뭐 저처럼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수시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 1, 2회 정도는 주인이 직접 가서 전체적인 매장 청소 한 2-3시간이면 하거든요. 혼자 가시면 한 2-3시간, 평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부부가 가시면 2시간이면 전체적인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쪽이 더럽고 어떻게 뭐 손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시설을 쓴다, 이런 거를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침 시간대에, 손님이 거의 없을 때 아침 시간대에 주 1, 2회 정도 풀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가 운영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다 알아요. 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여러분들도 밥 먹으러 식당 가도 이 식당 잘 되는 식당들은 먼지 하나 없는 식당들도 대부분이잖아요.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페잖아요. 커피도 먹어야 되고 책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 1, 2회 정도는 본인이 직접 풀 청소를 할 수 있으신 분, 그렇게 하면 좀 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매장의 특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영 노하우에 따라서, 운영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1, 2회 정도는 꼭 한번 해보시길 저는 매일 합니다.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 1, 2회 청소를 하시고 고객들의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이 가끔씩 정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뭐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거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 핸드폰을 꼭 들고 있다가 이게 거의 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뭘 AS를 받거나 할 때 당장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빠른 피드백, 반응은 있어야 되거든요. 툭 치면 아프다, 간지럽다, 뭐 이런 반응은 있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전화보다는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문자로 지금 이거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있다가 답장 주고, 뭐 일하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답장 주고,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이런 피드백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결국은 뭐 투잡 이런 거 다 좋고요. 다 좋은데 부부 둘 다 투잡이다. 이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아무리 무인이어도 이게 무인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풀 오토로 돌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뭐 거기 총무를 쓰고 알바생을 쓰고 하더라도 주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분들, 저는 퇴직자분들이 창업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퇴직자분들이 이 무인 스터디 카페가 하루에 청소를 하신다면 2-3시간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신다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그냥 뭐 평상시에 무조건 꼭 하루에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하루에 2번 가셔도 되고, 가셔서 뭐 온도가 어떻다, 뭐 쾌적한 환경이냐, 뭐 그래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느냐, 뭐 비품은 채워져 있지 않느냐, 뭐 학생들이 뭔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너무 자주 가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분들이 소일거리로 약간 뭐 퇴직하시면 어느 정도 퇴직금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카페, 뭐 식당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스터디 카페를 해놓으시면 좀 대신에 잘 해놓으셔야죠. 잘 준비해서. 그러면은 약간 소일거리로 약간 그래도 뭘 신경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약간 두뇌도 쓰시고 몸도 약간 청소하면 쓰시고 왔다 갔다 하면 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운영 피드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부분들은 물론 아침에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하시겠지만, 그 보내고 나시면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매장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둘러보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저녁에 부부끼리 한번 갔다 와도 되는 거고, 남편 퇴근하면, 아니면은 뭐 하루에 한 번만 가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퇴직자분들, 주부분들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러신 분들 아니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루에 2시간 정도도 나는 이 스터디 카페에 할애할 수 없다, 나는 프로토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도 잘 쓰고 사업적 수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가 전업으로 나는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 저처럼 저도 전업이죠. 뭐 이게 완전 스터디 카페가 메인 잡이 됐으니까 이 스터디 카페를 계속 하면서 나는 뭐 다점포로 가겠다, 나는 뭐 권리금 사업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전업으로 아예 나는 올인을 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면 뭐 카페를 하셔도 되고 식당을 하셔도 되고 뭐 김밥집을 하셔도 되겠죠. 어떤 아이템이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망하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주 1회 1, 2회 이상 풀 청소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고객의 그런 요청이나 이런 고객 소리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으신 분들, 회의한다고 2시간 동안 핸드폰 못 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해외 출장이 잦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사업도 한번 알아보시고. 세 번째, 이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깨지는 순간 손님들은 도망갈 수도 있다. 스터디 카페 고객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과 20대 초반의 공시생들입니다. 재수생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학생으로 보고 20대 초반으로 보지 마시고, 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이분들은 고객일 뿐이에요. 쟤는 고등학생이다. 쟤는 어린 친구다. 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못 던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분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20대가 아니고 그냥 나의 소중한 회원이고 소중한 고객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줘야 되고 나의 고객으로 생각해야지, 이분들을 내 가치관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순간 그 고객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은 손님일 뿐, 고객일 뿐, 소중한 고객일 뿐, 학생도 아니고요. 20대 초반의 취준생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고객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회원으로서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 가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갑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라고 막 어깨에 힘주고 웃지 마시고요. 손님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원으로 모셔야 돼요. 고객으로. 특히 이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신데, 또 학원은 또 선생님과 제자일 수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는 아무리 교육 사업이라도 뭐 원장이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는 그냥 사장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 교육자로서 뭔가 얘들을 가르쳐 보겠다, 뭔가 이끌어 보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요즘 애들 손님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 창업하기 전에 제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런 것만 나 딱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는데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상 생각나는 게 이런 거네요. 요거라도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